안녕하세요. 아직도 락음악 듣는 남자 락피디입니다. 여러분도 락음악 잘 듣고 계십니까? 드디어 조선펑크의 망조 시기를 볼 차례입니다. 저번 편까지 실컷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망조라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어쩝니까? 전성기가 그토록 짧았는데. 일단 그 짧았던 역사 요약 정리부터 할게요. 94년에 드럭이 탄생하고 95년에 드럭에서 커트 코베인 추분 공연이 있었습니다. 96년에는 스트릿펑크 쇼 아워네이션 1집이 발매가 됐고요. 97년에는 아워네이션 2집이 발매가 됐죠. 이렇게 어떤 조선펑크의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브레인이 드럭에서 나와서 98년에 따로 뭘 만들죠? 문화사기단. 같은 해에는 럭스의 원종이가 주축이 된 스컹크 레이블도 탄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펑크가 본격적으로 흥할 준비를 하고요. 99년부터 02년까지는 그야말로 황금기. 크라이넛 2집, 노브레인 2집, 레이지본 1집 이런 명반들이 줄줄이 나오고 굵직한 컴필레이션 앨범도 착착 나옵니다. 특히 02년 때는 월드컵 특수를 받아서 인디밴드 공연이 굉장히 많았어요. 레이지본은 02년에 가장 많은 월드컵 공연 행사를 한 팀으로 기록이 올랐죠. 03년 자, 그 이후부터 03년부터는 아주 인디판 자체가 축소였어요. 밴드들의 지상파 방송도 활발했고 공연도 활발했습니다. 악덕들만 몰려드는 어떤 그런 클럽 공연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연도 활발했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2004년이었어요. 동대문 주타 앞에서 그 인디 밴드들만 서는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옷 사러 온 중고딩들 락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그런 애들이 홍대족들이랑 어울려서 재밌으니까 개슬램하던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05년부터는 급격하게 인디판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을 떠올리실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방송사고 카우치 성질 노출 사고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라 따로 코멘트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아직도 설마 모를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건 럭스의 무대에 함께선 카우치가 벌인 일이지 럭스의 성기 노출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사전 모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럭스의 원종희 씨가 이후에 이제 펑크 씬을 좀 보호하려고 한 몇몇 발언들이 문제가 돼서 더 비판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실로서 이걸 벌인 팀은 럭스가 아닌 카우치입니다. 이 사건은 인디판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이었죠. 나는 마봉춘에서 대놓고 밴드를 소개하는 기획으로 럭스가 섰던 건데 당연히 그런 기획은 폐지가 됐고요. 대중이 밴드를 바라보는 시선도 안 좋게 만들고 밴드가 설 무대도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조선펑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선펑크만 딱 떼서 얘기해볼게요. 나름 2000년 초반까지 히트밴드도 나오고 활동량도 괜찮았던 펑크씬 지금 왜 이렇게 되는 상태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카우치 사건이 없었다면 조선펑크는 건재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2000년 초반 어떤 중반까지는 조선펑크만 흥한 게 아니라 인디씬 전체가 나름 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좀 이름을 알린 밴드는 조선펑크 3대장 크라이넛, 노브레인, 레이지본 이런 정도였죠. 이 팀들의 낙수 효과가 초반에는 펑크씬에 나름 흘러들어서 펑크라는 장르가 대중에게 많이 소개된 점도 있지만 2000년 중반으로 가는 시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홍대 펑크씬이 세상과 차단벽을 치려는 경향도 보였어요. 여러분 2003년, 2004년 드럭이 문을 닫은 건데요. 완전히 닫은 건 아니고 드럭은 크라이넛의 매니지먼트만을 위한 레이블로서 기능만 하게 됩니다. 공연장으로서의 드럭은 문을 닫게 된 거죠. 여러분 드럭이 어떤 곳입니까? 조선펑크의 탄생지. 하지만 조선펑크만의 클럽은 아니었어요. 언니네일발간, 델리스파이스 등 수많은 모던락 밴드들이 섰던 클럽이기도 하고요. 옐로우 키친, 위퍼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가 섰던 곳이기도 하죠. 아워네이션 시리즈를 볼게요. 한 팀은 조선펑크, 한 팀은 비펑크 이런 식의 융합 공식이 유지됐죠. 그런데 이러한 드럭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드럭의 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펑크 라이브 클럽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스컹크헬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주인장은 럭스의 원종이었습니다. 이미 펑크충들의 흥지였던 드럭은 스컹크헬 시대를 맞아서 한층 더 강력하게 결집합니다. 스트라이커스, 할로우젠, 썰틴 스텝스 등 지금까지 활동하는 그런 좋은 펑크 하드코어 밴드들이 스컹크헬을 훈하게 덮였었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어떤 개인 족같은 생각일 수 있으니까 족같다 생각하시면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전 족같은 새끼가 맞아서 그냥 이렇게 씹을게요. 저는 스컹크헬 시대에서 기세를 펼쳤던 펑크 밴드들 보면 정말 좋은 팀도 많고 좋은 노래도 많은데 뭐랄까 그 조선펑크만의 그 찌질한 싸구려 감수성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보다는 강함, 분노, 진짜 우린 펑크다 이런 식의 그 펑크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이 더 센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어쨌든 우리끼리의 의식은 더 강해지면서 뒤죽박죽 급변하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지하에서 펑크만 외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사실 조선펑크는 펑크스러움에 국한된 고정관념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조선펑크의 매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펑크스러움에 엄청 집착하려는 느낌이 2000년 중반쯤 이후부터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대중과 쉽게 뒤섞일 수 있었던 조선펑크가 어느새 외골수들만의 음악이 돼버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반면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은 대중 속으로 확 뛰어듭니다. 당연히 이들을 바라보는 씬의 시선은 곱지 않았죠. 크라잉넛 3집은 특히 감성적이라는 점 때문에 씬으로부터 변질 등의 비판을 받았어요. 노브레인은 비판의 수위가 더 심했죠. 무려 서태지를 자유자재로 씹어대고 우길기를 찍던 노브레인이 달콤한 팝펑크 음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반응은 뻔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밴드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실망을 느끼는 건 누구나 자유죠. 근데 그놈의 펑크스러움, 좀 이런 거 좀 이런 말은 좀 뭐만 하면 펑크스럽지 않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섹스피스톨스의 조니 로튼 있죠. 그 사람이 나이 50 가까이 처먹어서 섹피 재결합 선언했을 때 기자들이 그랬어요. 돈 때문에 하는 거냐고. 그때 조니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돈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성함도 없다. 진짜 저는 이거야말로 리얼 펑크가 아닐까 해요. 어떠한 신성함도 없다. 애초에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펑크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펑크스러움이랍시고 맨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옷은 다 똑같이 모이칸에 라이더 자켓 이런 걸로 일관하는 게 더 촌스러워 보여요. 돈 때문이든 뜨고 싶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펑크지, 오히려 뭐 엄청 고고한 명분이라도 있는 거 마냥 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이러는 게 저는 더 가식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돈이고 명예가 필요 없이 라이브 클럽에서 펑크만 울고짖고 싶다면 그러면 되는 거고, 나는 뜨고 싶다 하면 메이저에 돈 연장 내밀 수도 있는 거죠. 꼭 펑크는 뭐 이래야 해 이거 자체가 펑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는 쿨 마인드를 모순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이 아쉬운 거예요. 나름 방송에도 밴드들이 자주 드나들고 시대는 2000년 새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 넘나드는데 펑크 씬이 더 활발하게 세상과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렇다고 펑크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뭐 이런 답답함, 조선 펑크가 가졌던 쉬움과 친숙함을 잃어버린 그런 펑크판, 이때의 신경을 원종이는 어느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펑크 밴드끼리 모여서 신나게 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끼리였다는 게 문제였죠. 몸무게는 10kg가 넘었는데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컹크헬이 없었다면 펑크가 또 오히려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른 기사도 하나 볼게요. 펑크 교복을 안 입으면 펑크 클럽에서 배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습잖아요. 우리가 비난하던 사람들이랑 닮아가는 거니까요. 원정희 씨는 일부 펑크 밴드와 마니아들이 펑크 문화에 갇혔다고 느꼈다. 씬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핵심 선수로 뛰던 원중이의 아쉬움, 이런 게 좀 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펑크가 우리나라 인디를 시작한 혁신이었지만 2000년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골수들만의 음악이 돼버린 거 아닐까. 정리를 해볼게요. 2000년 중반쯤이 되고 대중적으로 성공한 조선 펑크 밴드들과 씬 자체의 괴리가 커지고 그 씬이 우리끼리의 성향이 짙어지면서 조선 펑크가 좀 대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닐까.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조선 펑크를 훑어본 바 결과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괴리가 너무 심해져서 조선 펑크는 지금 이제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선 펑크의 흥망성쇠를 쭉 살펴봤고요. 앞선 편들도 좀 꼭 봐주세요. 이후로는 제가 따로 꼭 언급하고 싶은 조선 펑크 밴드, 조선 펑크 시대 이후에 조선 펑크 명맥을 잇는 그런 밴드들을 좀 소개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왕 본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